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푸른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앞마당을 적시며 흐르던 청림 마을이라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산새들의 지저김이 끊이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정답게 살아가던 인심 좋은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기와집에는 마음씨 곱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양반댁 규수인 설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정갈하게 빗질을 하며 집안을 돌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워 지나가는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부모님께는 더할 나위 없는 효녀로 통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설아의 집안에 커다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가문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며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대문 앞에는 이제 찬바람만이 쌩쌩 불어왔고 남겨진 식구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젖은 눈물을 닦아드리며 밤낮으로 바느질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무너져가는 집안의 기와를 고치고 쌓여가는 빚을 갚기에는 그녀의 가녀린 손등만 부르트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기에 날이 갈수록 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의 마을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할멈이 설아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찾아와서 뜻밖의 제안을 건네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웃 마을 최고의 갑부인 이 판서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판서댁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곳간마다 쌀이 가득 쌓여 있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집안이었으나 단 하나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외동아들인 달수가 어릴 적 큰 병을 앓은 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바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중매쟁이 할멈은 설아의 어머니를 설득하며 만약 설아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간다면 친정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조건을 제시하며 설아의 앞길을 종용하였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동네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설아의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저렇게 똑똑하고 예쁜 처자가 바보에게 시집을 가다니 참으로 하늘도 무심하시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가난한 양반집 딸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날이 구만리 같은 설아가 바보, 남편을 평생 수발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방 안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묵묵히 바늘질만 계속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아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부여잡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 혼사를 당장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설아는 어머니의 여윈 어깨와 동생들의 해진 옷감을 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가문을 일으키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다면 바보 남편이라도 기꺼이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조용히 대답하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설아에게도 남모르는 두려움이 컸지만 그녀는 선비의 딸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가문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잠시 접어두기로 한 것이었으니 그녀의 효심은 참으로 지극하고 깊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자 설아는 자신이 아끼던 낡은 비단 저고리를 꺼내어 정성껏 다듬고 시집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올릴 예절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조용히 준비를
맞춰 나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묻은 아버지의 흔적과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의 대추나무를 바라보며 그녀는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밖으로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떠난 뒤 어머니가 외로워하실까 걱정되어 부엌에 장작을 가득 채워두고 장독대도 깨끗이 닦아놓으며 마지막까지 집안 구석구석에 자신의 손길을 남기고자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애잔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아오자 산 너머에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도착했고 온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해 길가로 모여들어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설화의 방안만은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붉은 혼례복을 입은 설화의 모습은 달빛 아래 핀 하얀 목련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설아는 조상님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부디 이 가문을 굽어 살펴달라고 간절히 빌었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눌 때 참았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설아가 탄 가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어머니는 동네 어귀 큰 소나무 아래 서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딸의 행복을 빌었고 설아는 가마 안에서 흔들리는 몸을 추스르며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가마 틈새로 보이는 익숙한 산천초목이 하나둘 멀어질수록 그녀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없음을 실감하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바보 남편과 엄격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깊은 산길을 지나고 물을 건너 이웃마을로 접어들자 길가의 핀들꽃들조차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 흔들거렸고 가마꾼들의 규칙적인 발소리만이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가마는 이 판서댁의 웅장한 소술대문 앞에 멈춰섰는데 그 집 규모가 어찌나 큰지 설아가 살던 집의 몇 배는 좋게 되어 보였으며 대문 앞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가마에서 내리는 설아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며 감탄을 자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고운 색시가 우리 동네 바보 도령과 혼례를 치르다니 참으로 아까운 노릇이라며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신하게 발걸음을 옮겼으며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혼례청으로 향하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는 것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걸어갔습니다. 혼례청에 도착하자 화려한 차림의 남편 달수가 서 있었는데 그는 소문대로 입가에 침을 약간 흘리며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기도 하고 갑자기 혼자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여 주위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혼례복이 거추장스러운지 자꾸만 옷깃을 잡아당기며 옆에 서 있는 하인에게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아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으며 비록 온전치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제 자신이 평생을 함께해야 할 반려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부부의 예를 다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판서의 부인이자 설아의 시어머니가 될 최 씨 부인은 날카로운 눈매로 설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고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보냈으나 설아는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내 아들이 비록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기는 하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몸이니 네가 각별히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위엄 있게 말하며 설아에게 엄격한 가풍을 따를 것을 명하였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공손히 대답하며 앞으로 남편을 극진히 모시고 집안의 법도를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은 앞으로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달수는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행동을 해서 식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워 먹으려다 최씨 부인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그런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용히 옷자락을 잡아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아서는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설아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비웃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침착함과 인내심에 놀라워하며 어쩌면 저 처자가 이 집안의 복덩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드디어 설아와 달수가 첫날 밤을 보낼 신방으로 안내되었는데 화려하게 장식된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원앙이 수놓아진 비단, 이불이 정갈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방 한편에 앉아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달수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불 위를 뒹굴며 장난을 치다가 이내 피곤했는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설아는 촛불 아래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만약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의 겉옷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설아는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며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공간을 익히기 시작했는데 방 한 구석에 세워진 커다란 병풍과 그 뒤에 드리워진 장막이 왠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장막 너머로 어렴풋한 그림자가 비치는 듯하여 설아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으며 남편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장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평범한 신방치고는 장막 뒤편의 공간이 꽤 넓어 보였고 그곳에서 은은한 묵향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낀 설아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 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심장은 다시금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막의 끝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려 했으나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새아기가 혹시라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배려보다는 감시에 가까워 설아는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서방님께서 깊이 잠드셔서 자신도 이제 잠자리에 들려 한다고 대답하며 위기를 넘겼으나 장막 뒤에 대한 의구심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신방에서 설아는 잠든 남편 달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는데 문득 낮에 유모 할머니가 건네주었던 조언이 떠올라 그녀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모 할머니는 설아가 집을 떠날 때 그녀의 손에 작은 주머니를 쥐어주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 장막 뒤의 기묘한 분위기와 연결해 보니 유모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설아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확실히 장막 뒤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촛대를 손에 든 채 천천히 장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장막을 손으로 만져보니 예상보다 두꺼운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뒤쪽으로는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는 구조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긴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가 장막을 살며시 걷어내자 그곳에는 뜻밖에도 수많은 서책이 가득 꽂힌 책장과 정갈하게 놓인 서한이 나타났으며 방금 전까지 누군가 글을 읽은 듯 먹이채 마르지 않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보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의 방에 이토록 방대한 양의 서책과 학문을 닦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설아는 충격을 금치 못했고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이 모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장에는 경전부터 시작하여 병법서와 역사책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학문서들이 즐비했는데 그 책들마다 꼼꼼하게 주석이 달려있고 손때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한 위에 놓인 글귀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가문의 위기를 걱정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깊이 있는 문장들이 유려한 필체로 적혀 있어 그녀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때 등 뒤에서 갑자기 기척이 느껴져 설아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자 조금 전까지 잠든 줄만 알았던 남편 달수가 어느새 일어나 앉아 무서운 기세로 설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의 멍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웠습니다. 달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감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이곳을 엿보는 것이냐고 물으며 설아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고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설아는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남편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침을 흘리거나 바보같이 웃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냉철한 선비의 기상과 엄숙한 분위기만이 감돌고 있어 설아는 마치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달수는 당황하는 설아를 장막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기며 만약 여기서 본 것을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발설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내 친정 식구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낮게 읊조리며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설아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남편의 눈동자 속에서 깊은 슬픔과 말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이토록 훌륭한 학식을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달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차갑게 식으며 네가 알바가 아니니 죽은 듯이 지내라고 말하고는 다시 장막 밖으로 나가 이불을 덮고 눕는 것이었는데 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장막 안의 서책들과 남편의 돌변한 태도를 번갈아 생각하며 이 집안에 휘몰아칠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 자신이 단순히 바보, 남편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장막 뒤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앉아 남편이 적어놓은 글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며 그가 왜 스스로를 가두고 바보의 가면을 써야만 했는지 그 처절한 이유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새벽녘 푸르스름한 빛이 창가에 스며들 때쯤 설아는 결심했으니 그것은 남편이 감추고자 하는 진실이 무엇이든 그를 도와 가문을 지키고 이 기묘한 연극을 끝까지 함께 완수하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달수는 다시 예의 그 어수룩한 표정으로 돌아가 하인들에게 장난을 치며 방을 나갔고 설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시어머니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러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에서 만난 하인들은 여전히 설아를 보며 가여운 안주인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설아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단단해져 있었으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자신감과 품격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설아의 얼굴에서 무언가 변화를 감지한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설아는 완벽하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며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숨기는데
성공하여 첫 관문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렇게 설아의 위험하고도 신비로운 시댁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과 마주하며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었으니 청림마을 최고의 교수가 선택한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요한 시골 마을의 아침 안개 속으로 설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이야기는 이제 더 큰 갈등과 비밀이 도사리고 있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련한 신부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열쇠를 쥔 주인공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으며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예고하며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 판서댁의 마당은 어제의 떠들썩했던 잔치 흔적이 가득 남아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설아는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새색시의 자태를 갖춘 채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하인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이며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설아는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동정과 호기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시어머니가 계신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간밤에 보았던 남편의 돌변한 모습과 장막 뒤에 숨겨진 수많은 서책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오직 단아하고 조신한 며느리의 모습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안채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최 씨 부인 곁에는 낯선 중년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이 판서의 먼 친척이자 마을에서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박초 씨라는 인물로 뱀 같은 눈매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초 씨는 설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아이고 저렇게 고운 새댁이 바보 조카놈을 수발들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라며 대놓고 설아를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박초 씨의 무례한 말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설아는 이 집안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직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초 씨는 설아의 반응을 살피듯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최 씨 부인을 향해 형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집안 재산을 언제까지 직접 관리하시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달수가 바보라는 사실을 빌미로 가문의 권세와 막대한 재산을 야금야금 가로챌 궁리를 하고 있었으며 설아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자 그녀를 겁주어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박초 씨의 교활한 눈빛을 마주하며 이 사람이 남편 달수가 바보 행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으며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당 한가운데서 달수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하인들이 치우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었고 박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박초 씨는 저 꼴을 좀 보십시오. 저런 바보가 어떻게 이 판서댁의 대를 잇겠습니까? 차라리 영특한 제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 것이 가문을 위한 길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최 씨 부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박초 씨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는 신욕을 했지만 설아는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박초 씨의 움직임을 매섭게 쫓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설아는 시어머니의 명을 받아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게 되었는데 참모와 친모들은 설아가 근처에 오자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쁜 새댁이 첫날 밤에 얼마나 놀랐을까. 바보 신랑이 밤새 잠만 잤다지 뭐야. 정말 팔자가 기구하기도 하지라는 소리가 설아의 귀에까지 들려왔으나 그녀는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녀는 이제 개인의 슬픔보다 이 집안의 감도는 불길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아가 잠시 숨을 돌리러 장독대 뒤편으로 갔을 때 예전부터 이 집안에서 일해온 나이 지긋한 유모김 씨가 다가와 설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 씨는 새아 씨. 이 집안에서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지내야 목숨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박초 씨의 귀가 온 사방에 뻗쳐 있으니 부디 입 조심하시고 서방님을 믿으세요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설아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으나 김 씨는 다른 하인이 다가오자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설아는 유모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며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초 씨는 끊임없이 달수의 지능을 비하하며 그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강조했고 최 씨 부인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박초 씨의 위세에 눌려 적절한 대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수는 밥풀을 얼굴에 묻히며 허겁지겁 밥을 먹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지만 설아는 상 아래서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며 남편이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했습니다. 박초 씨는 설아에게도 새댁도 참 고생이 많겠어. 바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운 얼굴이 금방 상하겠구먼이라며 비아냥거렸으나 설아는 서방님은 순수하신 분이니 정성을 다해 모실 뿐입니다라고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초 씨는 설아의 당당한 태도에 조금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눈을 가늘게 뜨며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지. 이 집안의 주인은 곧 바뀔 테니까라고 들으라는 듯 중얼거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설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자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 남편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직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수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멍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설아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설아는 달수에게 조용히 다가가 서방님, 박초 씨라는 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모 할머니께서도 저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다시 바보의 가면을 쓴 채 사탕 줄까? 나비가 예쁘다라는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으며 설아의 시선을 피했고 그녀를 안타깝게 만들었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저는 이미 서방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서방님과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은 의지를 담아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설아의 진심 어린 말등에 달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하더니 그는 갑자기 설아의 손을 뿌리치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워버렸으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설아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설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배려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설아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기웃거리는 것을 감지한 설아는 서둘러 불을 끄고 잠든 척을 했고 잠시 후 박초 씨의 수하로 보이는 자들이 창살 너머로 방안을 염탐하고 가는 소름 끼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설아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설아가 사실은 대단한 여장부라 바보 남편을 휘어잡고 집안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는
초씨 측에서 퍼뜨린 악의적인 유언비어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아이고,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그 집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래. 박초씨 어른이 걱정이 태산이라 더군이라며 설아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고, 설아는 시장기를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지금은 해명보다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았기에 고개를 꼿꼿이 들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가는 강인함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아는 다시 유모 김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김 씨는 주위를 살피며 설아에게 작은 종이 꾸러미를 건네주더니 이것은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 남기신 유서의 복사본입니다. 박초 씨가 그것을 없애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 잘 보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두근거려 종이를 품속 깊숙이 갈무리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으며 방 안에서 몰래 내용을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박초 씨가 저지른 그간의 횡령과 비리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서만 있다면 박초 씨를 단번에 몰아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가 이미 마을 장로들과 관가 사람들까지 매수하여 설아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설아는 유서를 읽으며 이 판서가 죽기 전 자신의 아들 달수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 바보 행세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비범한 재능을 가졌기에 시기하는 무리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를 어둠 속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수년 동안 비참한 비웃음을 견디며 때를 기다려온 것이었고 설아는 남편이 겪었을 그 모진 세월과 고독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바보 연기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자 가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전이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초 씨는 다시 이 판서 댁을 찾아와 최 씨 부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듯 서류 뭉치를 내밀며 이제 가문의 모든 전답과 권리를 저에게 넘기시지요. 바보 아들이 관리하다가는 순식간에 거지가 될 겁니다라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하고 있었고 박초 씨는 거만한 태도로 붓을 건네며 서명을 강요했는데 그때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설아가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설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초 씨 어른, 아직 서방님이 계신데 어찌 반개 혈족이 가문의 재산을 탐내십니까? 이는 명백한 법도 위반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박초 씨의 앞길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박초 씨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계집애가 어디서 감히 어른들의 일에 참견이냐. 바보 신랑을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너희 친정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라고 소리치며 설아를 밀치려 했으나 설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유서를 꽉 쥐며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입니다. 어른께서 지으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조상님들이 굽어보고 계십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박초 씨는 설아의 기세에 잠시 짓눌리는 듯 했으나 이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달수는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었지만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어 그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박초 씨가 돌아간 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최 씨 부인은 설아에게 네가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이제 박초 씨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으나 설아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다독였습니다. 설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잔불 아래서 유서를 다시 분석하며 박초 씨의 약점을 파고들 전략을 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 친정 아버지에게 배웠던 법전의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치밀한 논리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운명을 짊어진 책략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열망과 정의로움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화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서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인 이 대감을 찾아가 박초 씨의 만행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박초 씨의 수하들이 이미 마을 입구를 감시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하인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든 채 변장을 하여 감시망을 뚫고 이 대감의 집 담벼락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숨 가쁘게 담을 넘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감은 갑자기 나타난 설화의 모습에 당황했으나 그녀가 내민 이 판서의 유서를 읽고는 안색이 변하며 박초 씨가 이토록 대담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박초 씨 그자가 관가와 결탁하여 힘을 키워왔기에 당장 처벌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장로들을 소집하여 공론화하겠네. 하지만 그 전에 박초 씨가 강제로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네. 라고 조언하며 설화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설화는 이 대감의 약속을 듣고 희망을 얻었으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초 씨의 수하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한 위기를 겪으며 아슬아슬하게 담을 넘어 자신의 방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들통났을 때 닥쳐올 후폭풍을 생각하니 몸이 떨렸지만 방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달수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설화가 돌아오자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었는데 그 손길은 매우 부드럽고 다정하여 설화는 그가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을 알고 지켜봐 왔음을 깨닫고 안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수는 처음으로 설화의 귀에 대고 고생했소. 부인,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돼오. 박초 씨의 탐욕이 곧 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오라고 명확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속삭여 주어 설화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남편의 목소리를 처음 제대로 듣게 된 기쁨과 동시에 그가 가진 진정한 위험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이자 동지로서 박초 씨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초 씨는 설화가 이 대감을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분노하여 당장 설화를 가두고 재산 양도 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는 이번 기회에 아예 달수와 설화 두 사람을 처리할 생각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오늘 밤 이 판서 댁에 잠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 틈을 타두 사람을 납치하라고 명령했으며 마을에는 달수가 미쳐서 난동을 부렸다는 가짜 소문을 퍼뜨려 증거를 인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청림 마을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설화는 방 안의 촛불을 나직이 줄이며 다가올 어둠의 그림자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채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당에서 낙엽 구르는 소리조차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깊은 밤. 설화는 장막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확인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달수는 날카로운 비수를 품속에 숨긴 채 겉으로는 여전히 잠든 척 누워 적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모 김씨는 박초 씨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설화에게 신호를 보내왔으며 집안에 충직한 하인 몇 명도 조용히 무기를 들고 주인의 방 근처에 매복하여 주인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지나자 담벼락을 넘어오는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신방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순간 설화와 달수의 목숨을 건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 긴장감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방 안으로 난입하여 이불을 걷어붙였으나
그곳에는 베개들만이 놓여 있었고 당황한 자들의 뒤로 장막을 걷고 나타난 설아와 달수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그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뒤걸음질 쳤습니다. 달수는 바보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범 같은 기세로 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으며 설아는 그 곁에서 촛불을 높이 들고 적들의 안면을 비추어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며 하인들에게 포박을 명령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초 씨의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수하들이 하나둘 제압당했다는 소식에 당황하여 직접 현장으로 달려오게 되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과 이 대감 그리고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초 씨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발악하며 설아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으나 설아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인 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모든 시선이 설아의 입술에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박초 씨의 죄상을 하나하나 읊어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청림 마을의 밤은 이제 거대한 진실의 파도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설아의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질 때마다 박초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사람들은 드디어 이 집안에 숨겨졌던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으니 다음 장에서의 대결이 기대됩니다. 깊은 밤의 소동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청림 마을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운 안개에 뒤덮여 있었으며 이 판서댁의 넓은 마당에는 어제의 긴박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간밤의 충격으로 인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촛불을 다시 켜고 방안을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바보인 척 연기를 하던 남편 달수의 눈빛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며 달수는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그동안 가슴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처절하고도 긴 사연을 하나둘씩 꺼내어 놓기 시작했으니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낮은 목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자신이 아주 어릴 적부터 영특함이 남달라 주위의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았으며 특히 가문의 재산을 탐내던 박초 씨 일당이 자신을 제거하려 독을 먹이려 했던 끔찍한 사건을 덤덤하게 털어놓아 설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 판서 대감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독이 몸에 퍼져 머리가 나빠진 것처럼 위장하라고 명하셨고 달수는 그날 이후로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도 침을 흘리며 바보 시내질 해야만 했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장막 뒤에 숨겨진 서책들이 자신의 유일한 벗이자 세상을 보는 창이었다고 말하며 비록 몸은 바보의 껍데기에 갇혀 있었으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갈고 닦아 박초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음을 밝히니 설아는 남편의 인내심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 자신이 곁에서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하며 남편에게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자고 독려하였습니다. 달수는 설아의 따뜻한 위로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설아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겨야 할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막 뒤에 비밀 서재로 들어가 박초 씨의 비리가 적힌 문서들을 다시 검토하며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전략을 짜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전장을 앞둔 장수들의 결연함과도 같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해가 높이 솟아오르자 마을 우물가에는 간밤에 이 판서댁에서 괴한들이 침입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박초 씨가 보낸 자들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설화는 일부러 수척해진 안색으로 마당에 나와 하인들에게 어제의 소동을 수습하라고 명하며 박초 씨의 귀에 들어갈 가짜 정보를 흘리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그녀는 남편이 여전히 바보 상태인 줄 알고 안심하게 만드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녀는 박초 씨가 보낸 첩자가 담벼락 너머로 훔쳐보고 있음을 눈치채고 달수에게 가서 억지로 밥을 먹이는 시렵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연기를 펼쳤고 그 광경을 본 첩자는 박초 씨에게 달려가 여전히 달수는 바보이고 설화는 지쳐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박초 씨는 첩자의 보고를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정말로 가문을 삼킬 시간이 왔다며 마을 장로들과 관가의 이방을 불러 모아 내일 아침 대대적인 재산 양도 절차를 밟겠다고 선포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설화가 이 대감을 만났다는 사실이 조금 걸리기는 했으나 여자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판서의 모든 가소를 길거리로 내쫓을 극악무도한 계획을 세우며 탐욕에 눈멀어 제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이미 이 대감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두었으며 유모 김 씨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박초 씨가 그동안 빼앗아간 소장료와 횡령한 공금의 내역을 몰래 전달하여 민심이 박초 씨를 등지게 만드는 밑작업을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설화는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방으로 모셔와 남편 달수의 진실을 밝히게 되었는데 최 씨 부인은 아들이 바보인 척 연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넋을 놓고 있다가 이내 아들을 붙잡고 대성통곡하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을 치는 부인을 설화는 정성껏 달래며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아드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힘을 머리는 보태 주셔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시어머니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이 판서댁 안의 모든 식구는 겉으로는 예전처럼 박초 씨의 눈치를 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단단히 뭉쳐 내일 아침에 벌어질 거대한 반격의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설화는 장막 뒤에서 발견한 남편의 일기장 속에서 그가 얼마나 설화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고대했는지에 대한 글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는데 달수는 그녀가 시집 오기 전부터 그녀의 인품과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라면 자신의 진실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는 고백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욱 깊은 신뢰를 쌓았고 설화는 남편이 보여준 수많은 학문적 성취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다짐하며 붓을 들어 박초 씨의 죄상을 조목조목 정리한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충직한 머슴들은 몽둥이와 낫을 손질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고요한 집안 공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아왔고 박초 씨는 보란듯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마을 장로들과 이방을 거느린 채 이판서댁 대문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은 이미 집의 주인이 된 양 거만하기 짝이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며 대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박초 씨는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최 씨 부인과 설화에게 당장 집안의 인장과 재산 문서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으며
만약 거부할 시에는 관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집행하겠다고 위협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나와 박초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시라고 권유했으나 박초 씨는 계집애가 어디서 훈계냐며 설아의 뺨을 때리려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멍하니 침을 흘리며 구석에 앉아있던 달수가 번개처럼 일어나 박초 씨의 손목을 낚아챘고 그 힘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박초 씨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사방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달수는 묻어있던 침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사자우와 같은 기세로 박초 씨의 죄를 꾸짖으며 내 아버님이 남기신 가문을 감히 내 놈 같은 탐관오리가 넘보느냐라고 소리쳤고 그 위엄 있는 목소리에 박초 씨와 일행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뒤걸음질 쳤습니다. 설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 두었던 이 판서의 유서와 박초 씨의 비리 장부를 꺼내들어 마을 장로들과 이방에게 보여주며 그동안 박초 씨가 저지른 온갖 만행을 낱낱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그가 보여주는 비범한 기계에 압도되어 너도 나도 박초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박초 씨에게 핍박받던 소장농들도 용기를 내어 박초 씨의 악행을 증언하며 마당은 순식간에 박초 씨를 성토하는 성난 민심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방은 설아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 대감을 비롯한 장로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박초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명령했고 박초 씨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그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뒤였으므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곁에 나란히 서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도 끝까지 냉철함을 잃지 않고 남은 잔당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카인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냈습니다. 박초 씨가 포박되어 끌려가자 이 판서댁 마당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최 씨 부인은 아들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마을 사람들은 달수에게 다가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그의 영특함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을 일일이 안심시키며 이제 이 집안은 다시 예전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이 모든 것은 지혜로운 내 아내 덕분이다라고 공을 돌려 설아의 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설아는 수줍게 웃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듯한 깊은 행복감이 서려 있었고 청림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웃음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설아는 고생한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잔치상을 차리게 하였는데 고기 굽는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설아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누비며 음식을 챙기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을 도와준 친구들과 장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진 자신의 탁월한 견식과 학문을 발휘하여 마을의 고질적인 수리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가 바보였을 때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늠름하고 믿음직스럽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 설아는 그런 남편을 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느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설아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뒤뜰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유모 김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김씨는 설아에게 아씨 정말 대견하십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춤이라도 추셨을 거예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설아는 김 씨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안도감을 나누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뒤뜰의 고요함 속에서 설아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실감했고, 앞으로 남편과 함께 그려나갈 밝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상상에 젖어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어제의 무거웠던 정막과는 달리 따뜻하고 아늑한 온기가 가득 찼으며, 설아와 달수는 신방으로 돌아와 마주 보고 앉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달수는 설아에게 자신이 과거 시험을 준비해왔던 서류들을 보여주며 이제는 당당히 한양으로 올라가 장원급제를 하여 설아의 가문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설아는 기꺼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했으며, 이제 장막 뒤의 비밀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깊은 밤의 정취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건네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설아에게 남기신 편지가 들어있었고, 아버지는 딸이 겪을 고난을 미리 짐작하면서도 그녀의 지혜를 믿었기에 이 혼사를 허락하셨다는 진심을 전해 설아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편지에는 지혜로운 여인은 가문의 기둥을 세우고 어진 아내는 남편의 빛이 된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고, 설아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겠다고 결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달수는 우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맹세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시골 마을의 밤 공기보다 더 따스하고 깊게 익어갔으니 이야기는 이제 갈등의 해소와 평온한 결말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도 모여 앉아 달수와 설아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특히 바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던 달수의 연기력과 박초실을 단숨에 제압했던 설아의 담력을 칭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청림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웃음 섞인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없었고 오직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만이 그들을 향했으며, 설아는 친정어머니를 모셔와 좋은 음식을 대접하며 그동안의 근심을 시선에 들이는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이 판서댁은 이제 진정한 주인을 찾아 안정을 되찾았고, 곳간에서는 쌀이 넘쳐나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자비로운 가풍이 새로이 세워졌으니 설아의 이름은 온 나라의 현모양처의 본보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접어들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설아와 달수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들이 가꾸어 나간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마치 한 권의 아름다운 동화책처럼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운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이 녹아있어 꿈결같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니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고,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세 번째 단락을 마칩니다. 청림마을의 아침은 평소와 달리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판서댁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소식에 일손을 놓고 하나둘씩
마을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원로인 이 대감을 비롯하여 인근의 덕망 높은 선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으며 포박든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박초 씨의 처량한 모습은 어제의 오만방자함은 간데없고 오직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바보의 낡은 옷이 아닌 정갈한 도포를 차려입고 갓을 쓴 채 그 자리에 섰는데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계는 마치 깊은 골짜기에서 잠자던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는 듯 강렬하고도 숭고하여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며 그동안 박초 씨가 몰래 가로챘던 마을 소장농들의 전담 문서와 세금 영수증을 하나하나 마을 장로들에게 건네주며 그의 범죄를 조목조목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면서도 논리가 정연하여 박초 씨가 어떤 구차한 변명도 내놓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설아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감은 판결을 내리며 박초 씨의 가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본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를 영원히 이 고을에서 추방할 것을 명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으며 이는 청림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 되었습니다. 박초 씨 일당이 관원들에게 끌려가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으며 그동안 쌓였던 원한을 풀었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앞으로는 이 판서댁의 정식 주인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설아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향해 진심 어린 축복과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그들의 앞날에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광장의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설아와 달수는 먼저 사당을 찾아 돌아가신 아버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으며 이제야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음을 보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못난 어미라 너희를 고생시켰다며 연신 미안해했지만 달수는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이제는 걱정 마시고 편히 여생을 즐기시라고 위로하는 효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안은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평온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자발적으로 마당을 쓸고 닦으며 주인의 기쁨을 제1처럼 기뻐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활기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초 씨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던 하인들은 이제야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일하기 시작했고 설아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쌀 한 가마니씩을 보너스로 나누어 주어 집안 식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유모 김 씨는 부엌 한편에서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잔치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훨씬 경쾌해 보였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아는 직접 장독대로 가서 가장 오래된 간장과 된장을 꺼내어 맛있는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우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정성어린 저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니 그녀의 손길마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 서재를 이제는 당당히 공개하고 그곳의 책들을 마당으로 꺼내어 햇볕에 말리는 포쇄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방대한 양의 서책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한 서생들에게도 자신의 서재를 개방하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선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옆에서 먹을 갈아주거나 찬물을 내오며 소리 없이 그를 보좌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마치 한 쌍의 아름다운 학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넘쳐흘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자 마을 안악들이 설아에게 사과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하나둘 찾아왔는데, 그녀들은 지난날 설아를 바보 아내라고 비웃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설아는 대인배다운 풍모로 그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과거의 일은 다 잊었으니 앞으로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하며 그녀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어 마을의 갈등을 봉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선물들을 다시 나누어주며 이 판서댁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 들러서 차 한 잔 나누자고 제안했고, 덕분에 마을 부인들 사이에서 설아는 최고의 안주인으로 칭송받으며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자 설아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 위해 마당 한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시원하게 세수를 했고,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느새 예전의 빛을 되찾았음을 발견하고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달수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눈을 맞추었으며,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속에 흐르는 깊은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며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는 아내의 젖은 얼굴을 자신의 소매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바보로 살다 죽었을 것이라며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하며 그녀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해 저물녘 청림 마을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며 정겨운 시골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저녁 상차림을 마무리하며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모시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듯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무친 나물을 맛보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달수는 아내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얹어주며 다정한 남편의 정석을 보여주었으니 식탁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설아는 남편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소화도 시키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 공기는 낮의 열기를 식혀주듯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달수는 설아에게 이제 곧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치를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고, 설아는 남편의 실력이라면 반드시 장원급제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가게를 꼼꼼히 살피고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며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박초 씨의 전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어 일부는 마을의 흉년을 대비한 비축미로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달순의 집 앞으로 몰려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달수는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공정한 법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장차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인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설아는 신방에 들어와 낮에 정리했던 서책들을 다시 한번 정성껏 꽂아두고 남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상을 정돈했으며 등잔 기름을 넉넉히 채워 넣어 밤샘 공부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붓 글씨 솜씨가 가히 명필임을 발견하고 그 필체에서 느껴지는 힘과 절제미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었으며 그가 써내려간 글귀 하나하나가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적어놓은 경고들을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며 자신 또한 양반가의 규수로서 부끄럽지 않은 배움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며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아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곁으로 다가와 어려운 문장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고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자 도반 같은 모습으로 학문의 즐거움을 나누며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그 어둡고 답답했던 비밀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지성이 꽃피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변모하였고 촛불 아래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세상 그 어느 연인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설아는 문득 첫날 밤 이곳에서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의 공포와 전율을 떠올리며 지금의 이 평온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바꾸고 칙칙했던 커튼들을 걷어내어 집안을 밝고 화사하게 꾸몄으며 정원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매화나무와 난초를 심어 고고한 선비의 기상을 닮은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에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도록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집안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음과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보금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아주머니의 미적 감각과 알뜰한 살림 솜씨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고 이 판서댁은 어느덧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설아는 틈틈이 유모 김씨로부터 시어머니의 식성과 취향을 전수받아 시어머니의 기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양식을 직접 다려 올리는 등 며느리로서의 도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여 자신이 아끼던 가보인 비단 놀이개를 설아에게 물려주며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조상님이 보낸 큰 선물이다라고 말하며 설아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고 이제 진정으로 이 집안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활기차게 살아갔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가을 기운이 완연해져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기 시작했고 설아는 남편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농사꾼들의 고충을 직접 귀담아 듣고 그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등 인자한 지주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달수는 직접 들판으로 나가 벼이삭을 살펴보며 농업 기술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진정한 양반의 품격을 느꼈으며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설아는 풍성하게 수확한 곡식들을 마을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고아들에게 먼저 나누어주는 선행을 베풀어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청림마을의 자애로운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설아는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고 사람들은 달순의 집 마당에서 민속놀이를 즐기며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아는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일일이 안부를 묻고 음식을 챙겼고 달수는 마을 청년들과 씨름도 하고 활도 쏘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자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며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고 그 중심에서 설아와 달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밝은 달빛 아래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달수는 드디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으며 설아는 밤새 잠을 설쳐가며 남편이 입을 옷과 신발 그리고 먼 길을 떠날 때 먹을 주전부리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짐꾸러미 속에
자신이 직접 수놓은 손수건을 넣어두며 무사히 급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달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며 금방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간 설화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이제부터 시작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설렘과 희망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설화는 집안일을 더욱 꼼꼼히 챙기며 남편이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했으며, 틈틈이 서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내면을 가꾸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이들을 돕고, 분쟁이 생기면 지혜롭게 중재하는 등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덕분에 달수가 집을 비운 사이에도 이판서댁은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설화의 강인함과 현명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 입구에서부터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어사화가 꽂힌 관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설화는 직감적으로 남편임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달수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님의 어명을 받드는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설화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내가 약속을 지켰소라고 말하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설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품에 안겼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이 판서댁의 경사가 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달수는 암행어사로서 이 일대의 비리 관리들을 척결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훌륭한 공적을 세웠으며, 그의 명성은 조정을 넘어 전국 팔도에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설화는 어사 부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남편의 공물을 보필했고, 두 사람은 명실상부한 이 고을의 영웅부부로 추앙받으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박초시가 남겼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걷혔고, 이 판서댁은 정의와 사랑이 샘솟는 샘물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전해주는 성소와 같은 곳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긴장된 갈등을 지나 승리와 영광의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설화와 달수가 보여준 인내와 지혜의 결실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귀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섬기며 살 것을 다짐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청림마을 구석구석을 적시며 사랑의 향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고 평화로운 일상만이 두 사람 앞에 펼쳐져 있으니,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평온한 밤의 정취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설화는 이제 조용히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의 흰눈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다가올 따뜻한 봄날을 기약하며 행복한 꿈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바보 남편의 아내라는 조롱 섞인 꼬리표가 아닌 현명한 어사 부인이자 가문의 수호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가득 찼으니, 그녀의 미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판서댁의 밤은 이제 깊은 평화 속에 잠겨 있으며,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따스한 불씨가 되어 오래도록 남을 것이니,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청림마을의 봄은 유난히도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찾아왔으며,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연분홍빛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시냇물은 이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논둑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농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마을 전체가 생동감 넘치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설아는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정원을 가꾸었는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망울이 터지며 향기를 내뿜어 이 판서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조정의 높은 관직에 올랐으나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고 틈만 나면 고향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며 진정한 목민관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가난한 집 자제들을 위해 서당을 세워 직접 글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그의 어질고 총명한 인품은 인근 고을까지 널리 알려져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 도령이라 부르지 않고 청림마을의 등불이라 부르며 존경했으며 달수는 그럴 때마다 모든 공을 아내 설화에게 돌리며 그녀의 현명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설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판서댁의 큰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챙기며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모셔 마을 부인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그녀의 명성은 한양까지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솔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직접 장독대에 나가 장맛을 살피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정갈한 음식들은 집안 식구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관직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계절마다 몸에 좋은 보양식을 준비했고 그런 아내의 정성 덕분에 달수는 지치지 않고 나라실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유모 김 씨는 이제 허리가 조금 굽었으나 여전히 설아의 곁을 지키며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그녀는 예전의 고생을 추억하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된 평화로운 날들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 씨는 설아가 낳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문의 내력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지혜로운 어머니와 훌륭한 아버지를 닮아 영특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나 이 판서 댁의 미래를 밝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집안의 머슴들과 친모들도 이제는 주인 식구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한 가족처럼 지냈기에 이 판서댁 대문 안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인심 좋은 집안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덧 설아의 친정어머니도 청림마을로 모셔와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해 드렸으니 설아는 이제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다하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가문에 대한 미안함을 비로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이 바보에게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밤잠을 설치던 세월을 떠올리며 이제는 장원급제한 사위와 현숙한 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연장되는 기분이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뒷마당을 거닐며 지난날의 고난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고 두 모녀는 흐드러진 매화꽃 아래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봄날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달수는 마을 장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 모여 농사 비법을 공유하고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공사 계획을 논의하는 등 마을의 자립을 위해 힘썼으며 그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은 마을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던 시절에 관찰했던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잊지 않았기에 항상 백성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이는 그가 조정에서도 강직한 신하로 인정받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가진 진정한 강함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타인을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서댁의 사랑채는 이제 전국의 학식 높은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시를 읊는 문화의 장으로 변모했으며 달수는 그들과 교류하면서도 항상 겸손을 유지하여 많은
후하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사랑채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다과를 준비하고 은은한 차향기가 끊이지 않게 배려했으며 그녀의 기품 있는 접대는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이 판서댁은 학문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에게도 정직과 성실, 그리고 배려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가르쳤기에 가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드높아만 갔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설아와 달수는 손을 잡고 마을 뒷산에 올라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는데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시간이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달수는 설아에게 나라실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고 설아는 집안의 소소한 즐거움을 들려주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을빛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묻어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맑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설아는 부엌으로 내려가 직접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쳤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냄새는 온 집안에 구수한 향기를 퍼뜨리며 식구들의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뚝배기에 멸치 육수를 내고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끓였으며 텃밭에서 갖다 온 고추와 호박을 넣어 맛의 풍미를 더하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란 달걀말이와 바삭하게 구운 조기, 그리고 아삭한 배추김치가 정갈하게 놓였으며 설아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밥그릇을 수북하게 채워 담으며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듬뿍 담아냈습니다. 최 씨 부인과 달수,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모여 앉은 저녁 식사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으며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가족의 정이 가득 담겨 있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영양가 있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달수는 아내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맛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아이들은 서로 맛있는 반찬을 권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흐뭇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설아는 가족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며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자신이 지켜낸 가장 큰 보물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달수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인 덕분에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소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으며 설아는 수줍게 웃으며 모든 것은 서방님의 굳은 의지 덕분이라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서로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비밀도 두려워할 장애물도 없는 완벽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했음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정취를 더하는 개구리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은은한 달빛은 문창사를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의 방안을 환하게 비추며 축복의 기운을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서재로 자리를 옮겨 내일 조정에 올릴 상소문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설아는 그 곁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남편의 곁을 지켰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정물화처럼 고요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설아는 남편이 글을 쓰다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길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어 그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달수는 그런 아내의 배려에 힘을 얻어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종이 위에 써 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고 이 판서댁에서 뿜어져 나오는 학문의 열기와 사랑의 온기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설아는 바느질을 멈추고 잠시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보았는데 무수히 수놓인 별들이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축복해주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이제 안심하셔도 좋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자신을 이 집안으로 보냈는지 그 깊은 뜻을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삶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떠한 원망이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 차 있어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림 마을 사람들은 다시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고, 설아와 달수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우물가와 시장터를 누비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의 불꽃을 지피는 아름다운 전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아이들은 달수 어른처럼 훌륭한 선비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서당으로 향했고, 부인들은 설아 부인처럼 지혜로운 아내가 되겠다고 마음먹으며 각자의 가정을 정성껏 돌보는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청림마을은 이제 단순히 시골의 작은 마을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모범적인 마을로 거듭났으며, 이는 모두 한 여인의 지혜와 한 남자의 인내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설아와 달수의 이야기는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대대손손 전해질 것이며,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는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영원한 빛이 되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그들이 남긴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독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잔잔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해로했으며,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자 교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니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청림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설아와 달수가 누렸던 그 따뜻한 온기를 가슴에 품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꿈속에도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의 끝은 항상 행복한 결말로 맺어지듯이 여러분의 삶 또한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차 결국에는 빛나는 승리와 평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고 깊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규수 설아와 비범한 남편 달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쉴 것이며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니,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청림마을의 이판서 댁 앞을 지날 때면 항상 그 고결한 선비와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집터에는 지금도 따스한 기운이 감돌아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진실한 사랑과 정의로운 행동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니, 우리 모두 설아와 달수의 마음가짐을 본받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고요한 밤의 정막 속에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와 산새들의 숨소리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이 신비롭고도 따뜻한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서방님, 우리 평생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보아요 라고 속삭였고, 달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품에 안아주었으니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전설이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세상에는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하며
여러분도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깊고 푸른 밤의 정취가 여러분의 방 안 가득 스며들어 지친 영혼을 달래주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태양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니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셔도 좋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살던 지혜로운 여인과 용기 있는 남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이야기를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합니다. 청림마을의 달빛은 여전히 밝고 시냇물은 변함없이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선함과 진실함이 변치 않고 흐르기를 기원하며 모든 근심 걱정을 저 멀리 날려보내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희망이 싹 틀 것이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지혜롭고 강인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 스스로를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의 가정의 설아와 달수의 집안에 깃들었던 그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빌며 대대손손 화목하고 번창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항상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바라며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한복의 선과 단아한 기와의 곡선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한국의 옛 마을을 거닐며 진정한 휴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촛불을 끄고 편안한 베개에 머리를 얹은 채 깊은 숨을 내쉬며 청림 마을의 고요한 밤 공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은